저희가 요새 3부까지 하는 팟캐스트가 늘어났네요. 아, 3부면 저희가 얼마나 얘기하고 있는 거죠? 보통 1시간 40분 분량 정도 되더라고요. 거의 만담 방송이네요. 네, 뭐 실제로는 이야기를 더 하는데 제가 편집 과정에서 많이 잘라서 2시간 분량 이야기한 게 이제 100분 정도 이렇게 되고 그런 거죠. 맞아요. 그 맛있는 녀석들이니까 더 많이 먹는데 조금 나온다고. 네, 저희가 부산에 오게 된 가장 근본적인 계기를 만들어준 잼스톤 이야기로 이제 3부에서는 좀 잼스톤 이야기 중심으로 가보려고 하는데요. 자, 잼스톤 최근 거제도의 조선소부지 15,000평을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15,000평이 다 카페가 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15,000평짜리 카페 이런 상상을 하게 만들어줬는데요. 과연 그러면 잼스톤은 어떤 곳인가? 때마침 또 4월 중순에 오픈 예정인 4하점 지금 공사가 다 끝났고요. 그리고 저희가 잼스톤을 인상적으로 알고 있는 건 영도점 때문인데요. 자, 과연 잼스톤 어떤 회사인지 실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잼스톤은 수영장 카페로 이제 유명한데 4하점도 그렇고 좀 기존에 이제 카페로서 역할을 하기 힘들다고 생각하는 이제 그런 곳을 저희는 좀 찾아가서 카페로 이제 바꾸고 주변을 좀 활성화시키는 이제 그런 역할을 좀 해왔던 것 같아요. 여기 4하점도 역시 이제 원래는 이제 가구 공장이었습니다. 그래서 1, 2층이 다 이제 공장 형태였고 주변에 여기 주민분들도 지나가면서 여기가 카페가 이렇게 생길 줄 상상도 못했다 이런 말씀을 실제로 막 해주시는데 이제 저희는 그런 좀 상상력을 넣어서 좀 카페 공간으로 이제 바꾸고 있는 이제 그런 F&B입니다. 저 여기 언덕길에다가 버스 정류장 있고 언덕 아래로는 또 아파트나 주택들도 보이고 좀 신기한 장소인 것 같아요. 네네, 여기 사실 이렇게 상하랑 하단 일대를 볼 수 있는 이런 사실 공간은 없거든요. 저희도 처음에 저도 이제 여기 사전에 진행하기 전에 이제 와봤는데 사실 상상이 좀 잘은 안 갔어요. 왜냐하면 여기 지금은 이렇게 예쁘게 꾸며서 창으로 이렇게 보이지만 당시에는 정말 폐기물이 넘쳐나는 이 공간에서 여기를 봤을 때 이게 매력적일까에 대한 좀 의문은 있었죠. 왜냐하면 용도나 다른 곳에 가면 특히나 이제 해운대 휘황찬란한 홍콩 같은 그런 뷰가 많은데 이 뷰가 과연 사람들한테 매력적일까? 좀 핵심적인 건 어쨌든 이 주변에서 실제로 사람들이 이렇게 찾아갈 수 있는 카페가 없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가장 좀 중요한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네. 홍콩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여기도 홍콩 같아요. 홍콩에서 그 휘황찬란한 빌딩들 다 보신 분들이 버스 타고 뒤편으로 가잖아요. 뒤에는 가면 또 이렇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또 다른 홍콩 같은 부산 그런 느낌도 드네요. 제가 볼 때는 산과 산 사이에 골짜기 구간에 이제 도로가 하나가 지나가는데 그 양쪽으로 집, 가옥, 뭐 학교, 뭐 공장 이런 것들이 다닥다닥 들어온 특이한 지형 안에 이제 좀 갇혀 있는 듯한 그런 공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지역 자체를 네네네. 보면은요. 근데 이제 그 안에 가구 공장이 커다란 공장이 있었고 이 공장이 이제 폐쇄가 되면 사실 이 공장 주변이 이제 우범지대로 바뀌어버리기가 쉽거든요. 아, 그렇죠. 네, 일단 분위기 자체가 으시으시하잖아요. 이 앞을 맞아요, 지나갈 때 맞아요. 불도 불도 꺼져 있고 어슴푸레하고 뭔가 그 공장이 망하고 나가게 되면 폐기물 같은 것도 쌓이고 그렇게 되니까. 폐가 유튜버가 올 것 같고. 네, 그러네요. 폐가 유튜버가 올 수도 있겠네요. 근데 그 도시의 측면에서 보면은 이 폐공장을 어떻게 활용하냐에 따라서 이제 도시의 분위기가 달라지기도 하고 그러는 건데 이런 카페가 들어올 거라고 누가 생각했습니까? 대부분 생각하시는 거는 여기가 이제 뭐 주민들을 지원하는 센터, 뭐 복지, 뭐 이런 쪽 생각을 하기 쉬운데요. 마침내 뒤에 아파트 단지도 있고 학교들도 있잖아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런 수요가 더 많을 텐데 지방자치단체라고 해서 함부로 그런 걸 쉽게 만들 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 저는 여기 처음 왔는데 소방서 같이 생겼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1층이 주차장이 널찍하게 있고 기둥들만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마치 소방차가 대기하고 있다 나갈 것 같이 생긴 2층엔 카페가 있고. 그렇죠. 이게 워낙 층고가 높다 보니까 일단 그 층고에서 주는 좀 큰 웅장함까지는 아니지만 이제 그런 층고가 주는 공간감이나 이제 이런 거에서 좀 그런 걸 많이 느끼고 실제로 층고가 높다 보니까 여기서 바라보는 뷰도 그만큼 좀 파노라마 뷰가 좀 제대로 나오는 것 같아요. 아까 잘 찍어주셨는데 여기가 백오개라고 사람들이 이제 부르는 고개인데 여기가 사실 이 동네 자체가 형성된 지가 좀 오래되다 보니까 주변에 이제 그런 공장 단지도 있고 그래서 출퇴근길이 항상 막히는 구간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공간 자체가 어떻게 상업적으로 활용한다고 사람들이 보통 생각을 못하는 공간이죠. 활용하기 어려운 게 도로 자체가 왕복 2차선밖에 안 돼요. 네네. 4차선 정도는 돼야지 뭐 쇼핑센터가 들어오든 뭐가 들어오든 편의시설이 들어올 수가 있는 건데, 그리고 이 공장 자체는 별도의 주차 공간이 없었어요. 있다 해도 조금 뭐 이렇게 차 두세 대밖에 못 들어오는 정도인데, 상업지구가 되려면 차가 여러 대가 들어와야 되잖아요. 예. 기존의 쇼핑몰들을 놓고 보면. 근데 잼스톤 산화점 같은 경우 1층을 과감하게 주차장화해버려서 주차 문제를 자체적으로 해결해버렸고, 네네. 네, 굉장히 통 큰 이제 그런 공간 기획을 하신 거죠. 사실 저도 여기를 처음에 카페로 한다고 했을 때 약간 반신반의, 그리고 안 하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이었는데, 이제 대표님께서 아이디어를 내신 거죠. 1층을 날리자. 아, 그러니까, 그러면 되겠네. 평수가 뭐 작은 게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좀 제대로 검토를 해보고, 좌석수도 나와보고 했을 때, 이 정도 주차랑 그 다음에 도보로 올 수 있는 거리면 충분히 가능하겠다. 라는 그런 좀 타산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이 2층에 있는 카페 공간도요, 사실은 쪼개면은 이 안에 3개층 정도를 넣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쵸. 이거 천장이 엄청 높아요, 진짜. 이게 거의 7m가 넘으니까. 네네. 서울의 그 대학로의 유명한 황림다방 같은 경우에 층고가 좀 높다고 해서 복층 구조로 해서 위로, 이게 계단으로 해서 위로 올라가서 커피를 마실 수 있는, 그 안에 들어가면 이제 위층, 아래층 이렇게 두 개가 있거든요. 그런 구조로 생각해 보면은 여기는 3층에서 3층 반 정도 높이 될 것 같아요. 실제로 약간 충분히 할 수도 있는데, 네. 저희는 또 어쨌든 영업을 바로 해야 되고 그런 속도 문제가 있다 보니까 이제 복층을 또 하는 경우에 이제 건축법상 뭐 해야 되는 그런 이제 비용들이 더 큰 거죠. 그래서 예. 기회비용을 따져봤을 때 이제 어느 정도만 하고 이제 빠르게 진행을 하자 라는 생각을 하다가 또 마침 코로나가 터져서 이제 3월 중순으로 예. 이제 넘기고 좀 더 내실을 갖춰서 이제 오픈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코로나 얘기가 나와서 그렇긴 한데 영도 잼스톤도 그렇고 사하점도 그렇고 이 사회적 거리두기에 좀 적합한 카페인 것 같아요. 널찍널찍하고 테이블도 널찍널찍하게 있어서 걱정 안 하고 올만한 그런 장소겠다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저희가 약간 잼스톤이 좀 의도치 않게 결과가 그렇게 되어버린 코로나 마케팅? 예. 저희가 그 다른 카페들 그리고 특히 프랜차이즈나 이제 이런 좀 브랜드를 생각했을 때 가장 크게 느끼는 부분이 아무래도 좀 한 군데 오래 있는 공간을 많이 찾으시잖아요. 스타벅스 같은 경우도 예. 그렇고. 그러면 스타벅스에 오는 사람이 여기를 오거나 아니면 다른 개인 카페에서 갈 분이 여기를 와야 될 이유가 뭘까? 를 고민했을 때 가장 큰 건 이제 넓은 공간감 그리고 거리감. 내가 뭘 해도 남들한테 크게 의식되지 않는 그 정도 거리감을 저희는 좀 잼스톤만의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접근을 했는데 그게 좀 코로나 이런 지금 시국에서는 좀 맞아떨어지는 모습인 것 같아요. 저희가 잼스톤 영도점을 먼저 가서 거기서 영도점을 보고 이쪽 사하점으로 건너오게 됐잖아요. 네네. 영도점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의외의 장소에 있는 카페라서요. 일단은 주택가 한가운데 무슨 도로변도 아니고 예, 여기 무슨 카페가 있단 말이야. 요런 느낌인데 이제 문만 보이는 거죠, 잼스톤. 예, 근데 그 문을 통과해서 들어왔더니 어마어마하게 큰 수영장이 있고 뭐 이제 굉장히 사람을 좀 의표를 많이 찌르는 그런 공간이었거든요. 그냥 어떻게 이렇게 대범한 시도를 할 수 있었을까 뭐 그런 생각도 좀 들고요. 그 접근성이 좋지 않은데 어떻게 사람들이 알아서 찾아왔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었고요. 영도점 성공의 포인트는 어디에 있을까요? 일단 가장 큰 건 어쨌든 그 인스타그램이 그런 SNS 요인이 무시 못하는 것 같아요. 제일 어떻게 보면 제일 큰 제가 생각할 땐 큰 요인. 왜냐하면 어쨌든 이제 2017년도에 영도점이 오픈했을 때 이제 어쨌든 이미 많은 카페들이 있었고 이제 좀 다른 차별적인 요소가 있어야 됐는데 이제 부산이나 영도안이나 이제 그런 큰 규모의 어떤 수영장 형태로 된 카페는 없었으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일단 사람들에게는 사진을 찍든 인색적인 공간이든 이제 그 공간을 소비할 수 있는 이유가 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SNS용으로도 상당히 좀 재밌는 공간? 그래서 나 여기 왔어라고 좀 친구들한테나 지인들한테 좀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거리가 되니까 이제 그런 거리가 되는 공간이라서 이제 좀 시도를 했었던 것 같고 그리고 그 골목 안이라고 해도 어쨌든 그 공간 자체에 대한 매력이 충분하면 충분히 사람들은 이제 오는 시기가 되어버려서 이미 17년도면 그 정도
수고를 하고라도 주차가 힘들어서 내가 다른 데 하지만 한 번은 와봐야지라는 사람은 충분히 감당할 준비가 예. 돼 있었던 시기라서 그렇게 무리를 남들이 봤을 때 충분히 무리하는 그런 시도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실제로 공간이 넓다 보니까는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는 것들이 보였는데요. 베이커리가 발달이 되어 있는 것 같아서요. 이제 그것도 어떻게 보면 저희가 살아남는 어떤 그 시도 중에 하나인데 용도도 지금 보면 신축으로 된 카페들이 엄청 많이 생겼거든요. 그리고 그 사실 용도 안에서 카페가 많이 생겼다고 해도 실제로 커피를 마시려고 오는 사람들이 수가 그만큼 늘었냐고 보면 그렇지는 않고 인구는 한정돼 네, 있어요. 한정되어 있고 용도는 더더욱 관광지 형태인데 용도 주민들이 그렇다고 막 강릉처럼 커피를 좋아하게 되고 이런 시기까지는 아직 도래하지 않았으니까 어쨌든 외부에서 오시는 고객분들이 많이 소비를 해야 되는데 그만큼의 어떤 시장의 형성이 되어 있지 않은 거죠. 특히나 네. 지금같이 코로나 같은 이슈가 터졌을 때는 더더욱 준비가 안 돼 있고 이제 그런 문제가 좀 컸었는데 어쨌든 저희는 그런 점에서 좀 차별화하려는 포인트를 계속 고민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손님들이 왔을 때 똑같은 손님이 와도 빵이 있으면 어쨌든 빵 하나를 더 사게 되고 그러면 이제 결과적으로는 객단가가 올라가는 효과가 있고 그랬을 때 좀 잼스톤이 이제 한두 개 지점보다는 계속 늘려나가는 추세니까 전체적인 객단가를 올리기 위해서는 베이커리는 어쨌든 필수 요소다라는 점에서 그래서 자체적으로 제빵실도 만들고 이제 제빵사님도 경력이 20년이 넘는 분을 저희가 이제 모셔왔군요. 예, 모셔와서 지금 이제 나름의 테스트를 하면서 이제 메뉴를 저희만의 메뉴를 좀 계속 개발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는 그곳에서 만들어진 빵은 잼스톤 체인 전체에 공급이 되는. 그렇죠. 지금은 저희가 저희 내부적으로 납품하는데도 좀 한계가 있는 상황이라 네. 이제 좀 더 늘려서 해썹 인증도 받고 좀 생산량을 앞으로는 좀 늘릴 계획입니다. 그럼 잼스톤 전체 매장에 공급하는 장소가 되는 건가요? 네네. 근데 아마 거제점까지는 가기 힘들지 않을까. 그래서 거제점은 별도로 하고 이제 부산 안에서는 다 충분히 소비가 될 것 같아요. 네. 그 로컬 크리에이터들은 대부분 자기만의 창의성 때문에 그리고 자기만의 강한 개성 때문에 자기 가게, 자기 공방, 뭐 자기만의 영역을 좀 갖고 싶어하는 경향이 있는데 어떤 계기로 어떤 마음으로 잼스톤에서 업무를 하시게 된 건지도 좀 궁금해요. 일단 제일 큰 건 아무래도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제가 어떤 커리어를 하든 이제 어느 조직에서 성장을 얼마나 할 수 있는가 이제 그런 부분을 좀 크게 생각을 하는데 이제 이전에 제가 있었던 곳은 이제 공유 오피스였고 네. 어쨌든 거기도 본질적으로는 공간업을 하는 곳인데 그 제가 느끼기에 좀 한계가 좀 있더라고요. 저는 좀 다른 F&B나 다른 분야로도 시도를 하고 싶은데 어쨌든 오피스 시장 안에서 이제 하는 거고 부산은 더더욱 좀 시장의 성장이 한계가 있다 보니 좀 그런 부분에서 좀 개인적으로 앞으로 이 오피스 시장을 부산 안에서 하는 게 좀 한계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할 때쯤에 이제 잼스톤 대표님을 알게 되고 좀 개인적인 좀 친분도 이제 생기고 그러면서 좀 제안을 먼저 이렇게 주셔가지고 이제 좀 평소에 좀 하고 싶다고 생각했던 F&B를 이제 이렇게 오게 됐죠. 근데 사실 좀 반신만이었던 부분은 분명히 있었던 게 어쨌든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로컬 크리에이터로서 하고 싶은 부분도 있고 어쨌든 조직 안에서 또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 그 부분의 간극을 어떻게 맞춰갈 수 있을까 이 조직 안에서 근데 사실 이거는 해봐야 아는 문제니까 이제 결국 이렇게 와서 일을 해보고 하니 지금은 상당히 잘한 결정인 것 같아요. 일단 제가 그 첫 직장을 어쨌든 스타트업에서 했었는데 여기 잼스톤에서 일하는 방식의 구조가 사실 스타트업이랑 거의 동일을 하거든요. 그 F&B고 뭐 요식업이라서 전혀 스타트업스럽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제 선입견이 완전 이제 부서진 거죠. 오히려 여기가 훨씬 린하게 움직이고 고객의 반응에 빠르게 움직이고 그때그때 또 살아남는 방법을 계속 강구해야 되니까 하루하루 매출이 바로바로 찍히는 거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좀 확연한 좀 차이인 것 같고 그리고 어쨌든 제가 할 수 있는 영역 안에서 이제 많이 시도를 하게끔 해주는 분위기라서 이제 그런 말씀하신 대로 이제 개인을 표현하고 내가 하고 싶은 어떤 그런 생각을 구현하고 싶은 욕구가 로컬 크리에이터한테는 상당히 많은데 네네. 이제 그런 부분을 저는 이 안에서 좀 소화를
하고 계속 좀 더 욕심이 생기는 것 같아요. 이거는 좀 대답하시기가 좀 민망하거나 그런 질문이 될 수 있는데요. 보통 자기가 자기 칭찬하기는 어렵잖아요. 좀 잘할 수 있습니다. 내가 오고 나서 로컬 크리에이터가 투입되고 나서 회사가 이렇게 변했다, 잼스톤이 이렇게 변했다, 뭐 이런 게 있는지. 로컬 크리에이터로서라기보다 로컬 콘텐츠 관련 그걸 많이 하다 보니까 부산 안에서 이제 그런 걸 하는 친구들 좀 많이 알게 된 게 좀 장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영도 잼스톤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뭐 행사를 기획할 때 공동 기획으로 해서 그런 팀이랑 같이 한다든지 공연 행사가 필요할 때 그런 팀들을 쉽게 또 섭외를 해서 공간마다 좀 어울릴 만한 콘텐츠를 넣을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랑 실질적으로 그걸 실행해서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팀을 발굴하기가 좀 쉬웠던 게 좀 그런 게 좀 요인으로 작동해서 이제 그런 게 좀 큰 것 같고, 여기 사화점도 마찬가지로 이번에 새로 좀 시도를 한 게 저희가 잼스톤 캐릭터를 하나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캐릭터도 제가 이전에 알고 있던 그 일러스트 작가님이 있었는데 이제 그분의 성향이 좀 남들이 하는 어떤 그런 성향이랑은 좀 다르고 작품의 분위기도 좀 달라서 저희 잼스톤의 어떤 모토가 남들이 안 하는 걸 하자. 남들이 안 하고 안 된다는 거를 좀 찾아서 좀 일부러 하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이제 그런 일러스트 그림 자체도 그런 게 좀 표현이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코피 오아시스 컨셉으로 이렇게 캐릭터까지 만들어서 이번에는 굿즈도 한번 시도를 해봤습니다. 합류하신 이후엔 그럼 결국엔 로컬 크리에이터들하고 콜라보가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네요. 네, 그래서 저는 사실 그런 걸 좀 그런 친구들한테도 그런 포트폴리오가 필요하고, 그리고 저희 입장에서도 어느 여느 업체랑 비슷하게 가면 차별점이 없으니까 오히려 그런 플레이어들이 나오는 결과물이 저는 훨씬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계속 하려고 하고, 지금 사화전 같은 경우도 이제 제가 이전에 같이 이렇게 했던 그 전시를 같이 기획했던 그 친구가 사진 작가인데 이제 그 친구가 여기도 사진 찍고 영상도 이제 영도에서 또 영상 작업을 하는 팀이 있어요. 그래서 그 팀이랑 같이 영상도 만들고. 그래서 저는 어쨌든 그 친구들 입장에서도 포트폴리오를 쌓을 때 잼스톤이라는 그 이력이 자기네들한테는 이게 좀 크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으니까 서로 윈윈하는 형태로 충분히 계속 지속적으로 좀 할 수도 있고 하려는 계획입니다. 영도점 같은 경우에는 망해버린 스포츠센터, 그리고 스포츠센터가 나가고 나서 10년 넘게 방치되어 있던 공간을 카페로 만들었다라고 들었거든요. 네네. 그런 점에서 영도점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을 재생시키는 카페가 하나의 컨텐츠가 돼서 이제 부동산을 활성화시키는 사례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 사하점 같은 경우에는 지역 재생에 기업이 어떻게 동참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인 것 같아요. 여름에 탄생하게 될 거제 잼스톤 같은 경우도 도시재생, 지역재생 뭐 이런 것과 관련이 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잼스톤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뭔가 이제 우리는 뭐 도시재생이나 지역재생의 사명감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건지, 그냥 잼스톤 생태계 안에서는 도시가 이렇게 변한다 이런 건지. 잼스톤이 와서 도시가 변한다 이건 약간 거만한 생각인 것 같고, 아까 자기 자랑 잘하신다고 해가지고 아주 조금 기여한다 이 정도로 하고 싶고, 저희가 뭐 사명감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건 아니고, 어쨌든 저희는 공간 비즈니스를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수익성이나 지속 가능하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저희가 지속 가능하게 하고 규모를 넓힐수록 더 많은 서비스 고용이 일어나는 거고 사람들도 더 많은 좋은 공간을 소비하는 거니까. 그랬을 때 이제 어쨌든 저희가 살아남는 방법, 그리고 오히려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이 이런 저평가된 공간을 찾아서 새롭게 만드는 게 저희가 잘할 수 있는 영역이기도 하고 사회에 기여하는 영역이다 보니 이제 각 분야에 계신 분들의 시각에서는 도시재생으로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소셜 임팩트에서 빌려온 말인데 요즘 로컬 씬에서는 약간 트렌드가 생겼거든요. 사회적으로 좋은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거에 대해서 그동안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잖아요. 근데 로컬에서 기회를 찾고 창업한 회사들이 또는 로컬 크리에이터가 원했던 건 아닌데 사실은 지금 잼스톤처럼 비즈니스의 기회를 찾아서 잘 풀다 보면 지역 문제도 풀리는 걸 발견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로컬 임팩트라고들 부르시기도 하고, 여기 사하점 와서 보니까 저는 이제 지금 완공된 상태에서 와서 보니까 잘 몰랐는데 그 전에 다 창이 막혀 있고 폐기물이 쌓여 있던 곳이라면 좀 어두웠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여기가 좀 지대가 높고 근처에 거주하는 분들도 많은데 깜깜했던 좀 무서웠겠다. 근데 이게 지금 조명이 저녁 때 다 켜지면 약간 등대 같은 느낌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드네요. 실제로 좀 재밌는 케이스가 저희가 여기 햇빛이 하나도 안 들어옵니다.
여기 맞은편에 있는 집들은 다 남향이고 저희는 반대로 북향이다 보니 대부분의 집들이 좀 우선적으로 남향이나 남서향이나 이제 남향을 선호하시는데 많은 집들이 이제 마주보고 있다 보니 저희를 자연스럽게 보시는 거죠. 특히나 밤에는 여기가 옆에 초등학교가 있고 아파트 그쵸. 단지가 옆에 있지만 사실 많은 세대는 아니고 그래서 되게 깜깜한 어떻게 뷰라고 하기에는 좀 볼 게 없는 그런 곳인데 저희가 샹들리에도 있는 게 이제 밤에 딱 켰을 때 이 부분이 완전 환하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잠깐 이제 워낙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사전에 이제 오픈 이벤트를 잠깐 했었어요. 이틀 동안. 그랬는데 이제 거실에서 샹들리에를 보고 왔다. 저기 보시면 이제 푸르지오 아파트가 있는데 저 아파트 끝에서 이제 거실에서 보고 오셨대요. 가족 이제 세 분이서. 든든해요, 진짜. 근데 그런 케이스가 한둘이 아니고 많았던 게 저희도 좀 생각지 못한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뭐 보일 수는 있겠지 했는데 그만큼 많이 보시고 좋아하시고 예쁘다고 해주시니까 그만큼 좀 동네가 좀 밝아지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로컬 임팩트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다. 일본의 지역마다 좀 이렇게 쇠퇴하거나 좀 어두워져 가는 지역 자체에 편의점이 그렇게 들어가서 원하진 않았는데 밝아지고 등대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원래 목적하고는 다르지만 최종 결론적으로는 좋은 영향력이 생겼다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저희도 신기하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결국 이 사하 잼스톤이 지역에서는 앵커의 역할을 하는 뭐 도시재생신에서 표현한 앵커의 역할을 할 것 같고요. 우리가 얘기하는 앵커스토어 그런 개념 말고요. 그러니까 도시재생에서 주민들이 결집하고로서 앵커 역할을 해줄 것 같고 또 나아가서 이 지역의 이 동네에 이제 랜드마크가 되어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얼핏 들기도 해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그런 점을 고려해서 사실 좀 배치 같은 걸 고민을 좀 많이 한 게 이제 이런 큰 테이블을 중앙에 놓는다던가 아니면 이쪽은 공간을 약간 분리해서 또 테이블을 좀 분위기를 한쪽은 투명 벽이 세워져 있네요. 네네 저렇게 둔 게 이제 또 조용한 곳을 선호하시는 분도 계시고 좀 이렇게 보이는 걸 또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니까 완전히 개방적인 공간이라고 생각하고 봤는데 투명해서 알아채질 못한 거네요. 그런 점에서 좀 다양하게 소화하실 수 있는 부분을 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저희가 앉아있는 이 공간은 핑크핑크한 소파고 이 소파가 들어와 있는 박스는 마치 뭐라고 해야 되죠? 이거 그 놀이동산 이나 뭐 저기 스키장 같은 데 가면 곤도라 뭐 이렇게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거에 매달려 있는 듯한 느낌이 또 들어요. 또 여기는 약간, 또 별세계에 와 있는 듯한 카드로 만든 집 같은 느낌도 좀 있고요. 이제 저희 나름에는 어떤 이제 콥 오아시스라는 컨셉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이사라는 단어에서 주는 사하 약간 사하라 사막도 생각이 나고 그리고 이 동네가 주는 그 느낌 자체가 약간의 삭막함이라는 이미지가 좀 있거든요. 근처에 신평이라든지 이런 공단 단지가 바로 옆에 있어서 그 사막의 오아시스처럼 뭔가 공간의 메마름을 해소해주는 상큼한 공간. 캐릭터가 선인장인 거군요. 그렇죠. 운영적인 면을 봤을 때 이 오픈바를 또 무시 못하기 때문에 어쨌든 요즘은 그 사진에서 예쁘게 지킬 수 있는 그런 건 필수라서 저희도 이제 그 제일 큰 고민은 그거였어요. 예뻐 보이는 걸 다 붙여놓은 느낌이 아닐까. 근데 이거를 이제 좀 자연스럽게 조화롭게 하는 게 이제 그 공간을 만드는 사람의 어떤 필수 능력이 아닌가. 초기 기획에서 덜어내려고 고생 좀 하셨겠네요. 많이 고생했죠. 그리고 이걸 실제로 구현하는 과정도 좀 쉽진 않았고. 그리고 또 고객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또 거기에 맞춰 채워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 공간이 작은 게 아니다 보니까 이제 그 고객 입맛도 상당히 까다롭고 그래서 이제 빵이라든지 커피라든지 이게 요즘 기호에 따라 분명하신 분들도 상당히 많아서 이제 그런 부분을 저희가 이 지역에 오는 고객에 맞게끔 좀 맞춰가야 할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이제 그걸 실장님이 다 해야 되는 거잖아요. 저만 하는 게 아니고 훨씬 더 이제 훌륭한 그 내부 운영하시는 저희 다른 실장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대표님이 듣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사실 그 하면서 이제 어쨌든 로컬 콘텐츠를 어떻게 이런 F&B 카페 공간에 녹일까에 대한 고민이 좀 들더라고요. 여기가 사하단이니까 뭐 여기에 대한 히스토리를 뭐 넣어야 되나? 아니면 그래서 진짜 괴정동이라서 괴정에 대한 의미를 찾아보기도 하고
그래서 그 괴정에서 나오는 유래하는 어떤 나무가 있는데 이제 이 나무를 직접 심어서 이걸 상징성을 부여해 볼까라고도 해봤는데 이건 억지스럽더라고요. 예, 예. 사실 제일 이런 상업 공간이 사람들한테 계속 매력적이어야 되는 거는 그런 억지스러움이 좀 없고 매력적인 부분이 부각돼야 되는데 굳이 로컬이라고 해서 로컬 컨텐츠를 억지로 넣다 보면은 이게 부조화가 충분히 나올 수 있겠다. 그래서 이런 고민은 좀 항상 있었고 사전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그냥 이제 캐릭터를 만들고 이제 어떻게 사람들이 이걸 소비하는지 보고 여기에 맞게끔 좀 변화를 하는 게 맞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거제점도 그게 거제도라는 어떤 히스토리 아니면 뭐 조선소라고 해서 굳이 막 조선소 그 기업에 대한 역사나 막 이런 걸 억지스럽게 가져오기보다는 그 공간 안에서 가장 자연스럽게 녹여낼 수 있는 그냥 공간으로서의 매력 이런 부분을 좀 초점으로 하는 게 좀 제가 잼스톤에 와서 많이 변한 부분인 것 같아요. 의도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사점은 개방감이 큰 창들로 벽이 이루어져 있잖아요. 네네. 사가 그냥 이 안에 들어오는 그런 컨텐츠 느낌이 있긴 있어요. 굳이 뭐 해석을 안 하셔도 여기가 사다라고 로컬 컨텐츠가 안으로 들어오는 개방감 이런 게 좀 느껴지네요. 잘 활용해야겠습니다. 좋은 말씀을 주셔서. 자, 저희가 굉장히 오랜 시간 대화를 나눴는데요. 시간이 순식간에 지나가 버려가지고요. 그러게요. 벌써 시간이 한참 지나서. 네, 또 저희가 또 다음 행선지를 향해 가야 될 때가 됐습니다. 양화랑 얘기를 좀 더 많이 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또 이런 핑계로 저희가 또 다음번에 3부작으로 또 오나요? 부산에 또 한번 오고요. 네, 덕천 키친에 가서 먹방을 하든지 뭐 기대됩니다. 뭔가 그 전통주와 먹거리를 페어링 해보는 그런 시간도 재밌을 것 같아요. 편집장님 집에 못 가는 방송. 그렇죠. 소란 안 가시는 거 아닌가요? 이런 건 어떨까요? 이거 뭐 좀 즉석 제안이긴 한데 다른 지역의 로컬 푸드를 저희가 가지고 와서 전통주를 매칭을 해보는 네. 재밌겠네요. 로컬 보부상. 먹거리들을 먹어보면서 이런 음식에는 이런 술이 어울릴 것 같아서 취향을 넣어보면 거기서 전통주를 추천해주지 않겠어요? 예, 그런 플랫폼도 저희가 한번 시험 작동을 해보는 그런 시간도 가지면 좋을 것 같다는 좋네요. 생각이. 로컬 컨텐츠 배틀 한번 별점도 매겨보면서. 네.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해놓고 또 부산에 다음에 언제 올지 모르겠습니다. 네. 빨리 와야죠. 그때쯤이면은 그 전통주 플랫폼도 어느 정도 완성이 되어서 시험 운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네, 해요. 열심히 달리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오늘 팟캐스트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화랑 찾아주세요. 금방 다시 돌아오겠습니다.